미사일 요격 체계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거든요. 그리고 약점들도 있어요. 그 약점들을 열심히 파고들고 있어요. 국내에서 열심히들 개발하시고 하고 계신 노력들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. 김일성, 김정일, 김정은 3대가 그렇게 쳐도 미국 애들이 못 때리더라 라는 걸 본 결과가 어떻게 보면 푸틴과 중국과 북한의 행동들 더 넓혀나가는 영역이 되지 않을까. 이렇게 일종의 막 나가도 나를 누가 어떻게 못하더라에 대한 확신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. 겨우 미국 바지 끄댕이를 붙잡고 확장억제 전력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. 항모 한 번 더 보내주세요, 폭격기 한 번 더 보내주세요. 그런다고 저 친구들이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요? 그럴 리가 없어요. 모두에게 약한 존재가 돼서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시던가 그럴 게 아니라면 월성에서 연료공 분출하셔야 됩니다. 그거 말고 대책 없어요. 지금 센 거 아니에요. 이게 세다고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 이상한 거예요. 안녕하세요. 21세기 군사연구소 정보분석관 전문연구위원 유성엽입니다. 상황이 크게 다르진 않아요. 비슷하긴 해요. 다만 이제 그때 활동들은 전략핵 탄두로 볼 수 있을 만한 형태의 큰 탄두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했었고요. 전술핵에 대한 표준탄두, 전략핵에 대한 표준탄두 이런 것들을 단순히 기술이 있습니다 수준이 아니라 미사일에다 올려놓고 상시 올려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쏴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라는 신뢰성에 대한 부분들 검증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. 오래 안 하고 넘어가면 좀 더 해피하겠죠.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인 게, 미국이 예전에 중거리 협정 생기기 전에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을 한 적이 있었어요. 그때 시험평가로 28발을 사격을 하고 전력화를 했거든요. 틀림없이 북한제 미사일은 자기네가 개발한 게 아닐 거고 시험평가도 다 돼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이후에 지금까지 매년 엄청난 양을 쏴대고 있는 북한은 SRBM에 대해서 그만큼 확신도 있지만 그만큼 열심히 검증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. 준비가 다 돼 있다라는 게 연초부터 국정원의 평가였고, 국회 정보위원회 쪽에서 전임 국정원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준비는 다 돼 있다, 시기를 그냥 선택하는 문제일 뿐이다. 그리고 최근에는 10월에 반드시 할 것처럼 보고가 올라오기도 했었었죠. 근데 시기를 특정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위험한 행동이라고 보고요. 저는 특히나 윗동네 특징이 자기네가 읽혔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해요. 몇 월 며칠 사이에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괜히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합니다. 항공력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선제적인 작전을 한다 이러면은 가능성이 있긴 하겠죠.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상대가 핵을 쓰기 전에 우리가 먼저 행동을 했었을 때 가능한 일들이에요. 일단 적이 핵을 쓰기 시작한다는 건 버튼을 누를 때마다 5분에 한 번씩 미사일 날아온다는 얘기거든요. 핵미사일을 5분에 한 번씩 맞이할 수 있는 각오가 돼 있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가 뭐 어떤 적절한 작전적인 행동, 전술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 만한 여지나 공간은 없는 거고, 결국에는 그러면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과 그 전력에 기대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우리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. 2019년 이후에 그 단거리 미사일 활동이 좀 위험한 게 그거예요. 통상적으로 미사일 요격 체계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거든요. 그리고 약점들도 있어요. 그 약점들을 열심히 파고들고 있어요. 국내에서 열심히들 개발하시고 하고 계신 그 노력들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. 고도 측면에서 최근 단거리 미사일 쪽 활동들이 대략 뭐 한 30에서 높으면 한 8, 90km 사이에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지금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, 미사일이 기동하면서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 버리면 공기가 눌리는 거예요, 쉽게 얘기해서. 그러면서 공기를 타고 이렇게 비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. 그게 최근에 이스칸데르형 미사일들이 노리고 있는 그 지역이고, 미사일이 미사일로 기동하는 게 아니라 비행기처럼 기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거든요. 그쪽 공간에서는. 그 공간 속에서 자기네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찾고 있어요. 요격률이 한 50몇 %대가 내가 설계했던 디자인이라면 그 상황이 변화가 되면 이게 30%, 20%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. 푸틴은 지난 70년 동안 인류가 노력했던 그걸 한 방에 지금 날리고 있는 거예요.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중국하고 북한 같은 국가들에도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사람들은 쿠바 미사일 위기를 놓고 늘 하는 얘기가 케네디와 보좌했던 NSC의 위대함을 보통 얘기를 해요. 근데 저는 그에 못지않게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졌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한 발을 빼고 뒤로 물러섰던 후르시초프의 위대함도 생각합니다. 미친놈으로 생각했거든요, 그 당시에는 후르시초프를. 근데 정말 마지막 순간에 조국이 핵으로 초토화될 수 있다라는 그 상황까지 갔었을 때는 후르시초프는 뒤로 물러났고 결국엔 실각했어요. 때로는 그런 용기도 필요한 거예요.
오히려 역의 방향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김일성, 김정일, 김정은 3대가 그렇게 쳐도 미국 애들이 못 때리더라 라는 걸 본 결과가 미국이 새가슴이라서 개입을 못할 거야 라는 확신이 어떻게 보면 푸틴과 중국과 북한의 행동들 더 넓혀나가는 영역이 되지 않을까. 실제로 이란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이라크 내의 미군 기지에다가 탄도미사일도 쏴봤지만 보복 안 하더라. 그런 게 잘못된 시그널로 들어갔을 수 있죠.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일종의 막 나가도 나를 누가 어떻게 못하더라에 대한 확신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. 네. 제 일관된 입장은 지금 수준의 위협은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 높은 수준으로 왔고,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은 북한이 파기를 한 만큼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30년이 흘렀다. 지금 당장이라도 월성에서 연료봉 빼지 않는 한 군사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드려요. 그리고 이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은 제가 진심이 아니라 농담으로 하는 거라고 오해를 하세요.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서 지금 상황은 엄청나게 안 좋고요. 재래식 전력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제한이 있어요. 확장 억제에 목을 매는 건 지금 뭐 여야를 떠나서 모두 똑같아요. 겨우 미국 바지 끄댕이 붙잡고 확장 억제 전력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. 항모 한 번 더 보내주세요. 폭격기 한 번 더 보내주세요. 그런다고 저 친구들이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요? 그럴 리가 없어요. 국방은 일종의 보험이에요. 내가 진짜 이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국방비 쓰는 거는 그냥 돈 낭비예요. 전쟁 안 날 건데 국방비 왜 써요? 하지만 사고가 터졌을 때 그걸 막으려고 쓰는 거잖아요. 근데 한 해에 지금 사용하는 국방비가 뭐 한두 푼도 아니고,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모두에게 약한 존재가 돼서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시던가 그럴 게 아니라면 월성에서 연료봉 인출하셔야 됩니다. 그거 말고 대책 없어요. 지금 센 거 아니에요. 이게 세다고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 이상한 거예요.